전체로 합격을 하셨는데 다른 곳도 다 지원을 하셨나요? 일단 이번 상반기에는 라인이랑 네이버 지원했었고 네이버 붙었습니다. 저는 네이버밖에 안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두 곳 합격은 둘 다 했고 그리고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왜 네이버를 최우선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생각을 좀 오래 했는데요. 삼전도 이제 좋은 회사고 네이버 좋은 회사지만 개발을 하는 약간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다 보니까 반면에 네이버는 IT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좀 더 하고 싶은지 중점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서비스 개발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네이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개발자 구직할 때 네이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진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네이버에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다 만족하시면서 다닌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개발자 중심 문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두 군데에서 인턴을 좀 했었는데 물론 스타트업 중에서도 잘 주는 스타트업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쪽에 들어가서 네이버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이미 신입의 레벨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대학교 와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무난하게 졸업하고 신입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가장 돈적으로나 배우는 거나 네이버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좋은 점은 이제 주위에 어디 다니냐 하면 이름을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처음 개발을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공학이랑 학문을 접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는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알고리즘 동아리를 주로 활동을 했어가지고 좀 본격적인 개발?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거는 학교 4학년 때 웹 관련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시작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를 쳐본 거는 대학교 들어와서 쳐봤고요. 이제 제가 학사 경고를 2번 받을 정도로 제대로 안 다녀서 마지막 이제 3학년, 4학년 졸업과제하고 그때 뭐 학점 복구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에 비해서 개발을 잘 하는 편이고 잘 따라가는 편이었는지? 학사 경고 2번이면 사실 따라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처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1, 2학년 때까지는 다른 걸 한다고 개발 쪽은 거의 못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3학년 들어서 겨우 이제 발꿈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회하려고 좀 더 하신 게 있나요?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이제 잠을 덜 잤죠. 3점대로 졸업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1호님은 어땠나요? 저는 좀 평범했는데 저는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진짜 약간 물리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좀 친해지고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얻는 게 있거든요. 공부라든지 코딩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력 같은 거를 늘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 공부도 좀 흥미를 많이 갖게 됐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 쫓아다니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혼자 공부하고 동아리 나가서 스터디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양학점은 좀 낮지만 그래도 전공학점은 평균 이상은 생긴 것 같아요. 다들 그럼 졸업을 하시고 바로 취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활동이나 준비를 조금 더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외부 인턴 부여간 학점 연계 그런 걸 신청해가지고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로 학점을 채웠고요. 8월에 이번에 졸업하고 바로 이제 네이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 학점 연계 인턴이 아마 대학교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 이런 데는 학점 연계 인턴 자체가 네이버도 있고 엄청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좀 인설 하위권으로만 가도 되게 학교에서 주관하는 인턴들은 되게 보통은 별로거든요. 외부에서 직접 구해가지고 학교에 따로 신청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학점을 날로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개발 경험은 없었고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멘토님을 운 좋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멘토님한테 정말 굉장히 잘 배워서 그게 아마 네이버를 갈 수 있던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졸업이 이제 엄청 늦기도 했고
20살 때부터 그냥 학교에 관련된 거 말고 제가 하고 싶어서 아예 개발한 다른 분야의 일을 했었거든요. 그거 일을 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이제 그 업종 자체가 거의 점멸하다시피 하면서 안 되겠다, 다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뭐 매일 개발을 하면서 그냥 공부하고 어떻게 또 운 좋게 뭐 지인권 통해서 하나 이제 데모주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1년 정도 되는 시간을 보내고 취업을 했습니다. 저번에 인터뷰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막 대학교 정규 과정만 하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 분들은 졸업 전으로 뭔가 더 하긴 하셨네요, 다들. 보통 이런 구직이 정보 싸움이 되게 크잖아요. 보통 구직에 대해서 정보를 얻은 소스가 있나요? 이런저런 사이트들을 조금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어디에 뭐 공채가 열렸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수집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이나 보면은 보통은 타겟 광고를 기업들에서 다 하거든요. 그냥 페북 좀 눈팅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공채 일정이나 이런 게 다 알람이 오거나 아니면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신청해 두면은 공채 같은 거 열리면 바로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그런 거 확인하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구직하려고 이거는 따로 더 준비했다 싶은 게 뭐 있었나요?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백준에서 문제들도 많이 풀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 개발자 컨퍼런스 있잖아요. 리뷰 같은 거 참석해가지고 세션 듣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물론 이제 세션 들을 당시에는 좀 처음 그냥 관심만 있던 상태라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면접 들어가기 전에 외부 영상들도 다시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저기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재수로 된 케이스라서 면접 얘기를 통해서도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발적으로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이제 코드 준비하고 전공 때 어떤 CS 준비하는 거 이외에는 제가 따로 했던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20살 때부터 그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거를 거의 이제 8년, 9년 동안 하면서 그쪽에서 쌓인 것들에 대해서 엄청 그래도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서류에 대해서 말할 건데 서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펙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학벌, 학력, 학점, 자격증, 어학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대충 어떤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서류에서 기재한 내용이 학점 일단 3.5는 넘었고요. 어학은 안 적었어요. 인턴 2번 했었고 대외 수상 3개 적었어요. B2 관련 활동들을 했던 거 좀 기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에 뭔가 개발적으로 했던 걸 적을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뭔가 성능적으로 개선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 3점 중후반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어학은 100 중간 레벨 정도,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건 정말 한 개도 없었고요. 소마를 제가 진행을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아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점은 3.0 몇 이렇게 극초반대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IM 중간에서 이렇게 오픽 성적을 제출했고 대외 활동은 그 이제 교내 연계한 인턴 경험 1회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에 쓰기는 했는데 뭐 지원한 직무에 맞는 인턴이 아니어서. 포트폴리오를 어떤 것들을 주로 적었고 본인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걸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술 동아리를 하면서 이벤트성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포트폴리오에 많이 좀 넣었었고, 그 다음에 대회에 참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포트폴리오를 첨부할 수도 있고 GitHub을 쓸 수도 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포트폴리오는 따로 없어서 이제 제출을 안 했고 GitHub은 이때까지 있던 코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좀 지저분한 GitHub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또 이외에는 따로 이렇다 제출한 거는 없습니다. GitHub를 회사에서 참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썼던 기술 스택들 관련된 당연히 면접 질문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 하면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완전 처음에 했을 때 프로젝트라서 CI/CD 이런 것도 적용 안 했었고 그런 것들 아쉬운 게 있었는데 만약에 좀 못했던 작업들을 다시 이제 해가지고 이제 GitHub에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 프로젝트를 좀 더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 중점적으로 고민은 해두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능력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건 꽤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더 붙이면 저도 이거를 못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리드미를 잘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마다 문서화를 잘 시켜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나중 가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작성하셨나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자기소개서는 뭐 소설 쓰면서 양치기 위주로 해라는 분도 있고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뭐 쓰라는 분도 계시고 보통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쓰셨는지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면접관님이 납득할 만한 글을 작성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그대로 잡은 게 있으면 그 주제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었고 그렇게 자소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 무슨 직무로 인턴을 하고 있는 누구고 해당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냥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다. 그냥 딱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끝냈었어요. 길게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저는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기소개는 정말 간단하게 끝냈는데 이제 저는 뭐 개발적으로 그렇게 현재 실력에 자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어떻게 집중해서 더 발전할지를 중점적으로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기소개가 의외로 면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기소개를 아무래도 면접 초반부에 하잖아요. 보통은 자기소개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첫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자기소개에 관련된 질문이어가지고 좀 스무스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았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짚한 내용이라도 잘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야가 어떤 건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뭐 그쪽에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걸로 면접을 꽤 오래 봐서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항상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나. 코딩 테스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사선님이랑 개발자 1호님은 뭐 알고리즘 대회랑 동아리를 하셨으니까 그 두 분들한테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네요. 코딩 테스트 난이도가 본인이 체감하시기에 어땠는지 타사나 아니면 뭐 백준 같은 사이트의 난이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 것 같은지. 네이버 쪽 관련 코딩 테스트를 몇 번 봤었는데 사실 확실한 거는 메카라 중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쉬운 것 같고요. 점점 문제 소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 한 2018년도, 19년도쯤에도 코딩 테스트 회사에서 제출한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봤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항상 나오는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뭐 DFS라든지 BFS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이번에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그것만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들을 한 문제씩 섞어낸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백준 문제 랭크 기준 실버 난이도에서 전부 출제가 되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골드도 좀 섞여있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라이언님에겐 좀 다르게 질문해보고 싶은데 앞서 두 분이랑 다르게 졸업하고 취준하면서 코테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준비할 때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지. 사실 저는 이제 백준 쪽보다 그냥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걸 다 풀자라고 해서 한 프로그래머스 3단계 정도까지 그냥 다 푸는 걸 목표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 한참 투자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한 거 늦었으니까 절대적인 시간을 어쨌든 많이 쏟아 박아야 된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도 기업에서 나오는 코딩 테스트는 풀만하다 하는 수준까지는 거의 매일 한 4-5문제씩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4-5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 진짜인데 제가 프로그래머스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는 프로그래머스 TV에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세 분한테 궁금한 게 만점 중에 몇 % 점수를 받으신 것 같은지. 저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3개 푼 것 같아요.
저는 네 문제 전부 풀었는데 근데 한 문제는 문제 조건 하나를 제가 잘못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 빼고는 다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해를 맞았겠다 하는 거를 판단할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감이 없는데 뭐 한 두 문제, 뭐 세 문제 이렇게 맞지 않았을까요? 요약해보면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들을 맞으신 것 같네요. 요즘에 코딩 테스트가 면접보다 앞에 있거나 막 서류랑 병행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구직할 때 코딩 테스트가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한 것 같나요? 저는 이제 막 다른 분들처럼 진짜 깊게 공부를 못해서 약간 그런 그냥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오너라 그런 커트라인의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뭐 이제 아예 무관하진 않겠지만 면접 결과를 앞에 코딩 테스트가 다 뒤집어버리고 뭐 이 정도까지 사용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사별로 좀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진짜 코딩 테스트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코딩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필터링적인 의미로 조금 더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저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도 나오고 이후에 면접 과정에서 나오는 뭐 질문들에서도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좀 필터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구직자들에게 처음 코딩 테스트 공부할 때 추천한다면 어떤 언어로 공부하기를 추천하는지? 처음에 호텔을 볼 때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턴 일을 하다 보면서 파이썬 쪽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좀 읽어보고 뭐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다 싶은 언어로 저는 풀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 이제 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파이썬은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를 언어를 딱 정하기보다는 주력 언어로 사용할 언어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라이언님한테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모바일이면 코틀린이나 스위프트 사용할 텐데 자바나 파이썬에 대비해서는 공채 같은 데에서는 좀 범용성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은 없었나요? 사실 뭐랄까 같은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 말고 잘 짜놓은 사람의 답변을 보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무래도 자바나 C++, 파이썬보다 훨씬 더 자료가 적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알기로 면접이 2번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면접이랑 2차 면접이 대충 어떤 차이가 있나요? 1차는 정형화가 돼요. 필 같은 게 좀 정해진 느낌이고 2차는 진짜 이력서 기반으로 면접관 바이 면접관이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T라고 하면 좀 뭐 전공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위주가 되는 걸까요? 네, 보통 그런 것들 흔히 저희가 뭔가 신입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차 면접은 조금 논리적인 해결 능력을 확인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2차는 이제 이 사람이 개발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이로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1차 면접은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딱 정해져 있고 2차 면접은 그 이전의 채용 프로세스에서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면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두고 가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기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력서에 썼던 항목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기초적인 자기소개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사실 면접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가 진짜로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이 면접을 볼 건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면 답변의 많은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자기가 정리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로드맵을 한번 짜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올라와 있는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글로 한번 써보기도 했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시간 순으로 조금 로드맵을 짜봤던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했던 업무들을 주로 적었었는데 뭐 회사에서 썼던 기술 스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면접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찾아봤었고 거기서 좀 그치지 않고 그 답변에서 뭔가 추가로 나올 질문들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좀 플러스 알파로 찾아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면접을 되게 솔직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받는지 아니면 좀 사람이 이제 간절해지면 되게 예스맨도 되고 막 아는 척하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태도로 보셨나요, 여러분은? 저는 완전 솔직히 봤던 것 같아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썰푸는 면접이었던 것 같고요. 제 이야기만 계속 그 이야기에 관련된 질문들만 받고 답변하고 완전 제 솔직한 이야기만 면접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논리가 좀 뻥튀기 되지 않게 되게 경계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하다 온 경력이 있으니까 면접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속이기도 싫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자살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 보여가지고 네, 정말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면접 끝나면 보통 하고 싶은 질문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면접관 분들이. 그럼 여러분 따로 뭐 질문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뭐 대충 어떤 거 질문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장님들이셔서 조직장님들이 그런 개별 면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면담에서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이랑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조언들을 해주는지 물어봤었고 읽으시는 책 같은 거 여쭤봤었어요. 저는 온보딩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점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제가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이 이제 참 나한테는 이 네이버 면접관이라는 분들이 얼마만에 만날 수 있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제일 먼저 보강해야 될 부분이 뭐겠느냐 하고 그걸 물어봤습니다. 살짝 이런 게 궁금한데 어쨌든 다들 합격을 하셨으니까 면접 때 거기서 원하는 바를 충족을 했거나 좀 잘 어필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합격을 했을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좀 합격할 만했다 아니면 이런 건 잘했다 싶은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이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말했어서 그런 점들이 면접관님들한테는 되게 플러스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거의 끝날 무렵에는 되게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다나 이제 저희 인재성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면접 다 끝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플러스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 쪽에 이제 기술 블로거가 있거든요. 그 기술 블로거들을 조금 주기적으로 조금씩 봤었는데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도 있구나. 약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근데 많이 접했던 게 가장 잘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개발적으로는 뭔가 엄청 제가 대단해서 뽑혔다라는 생각은 본 적이 없고요. 그나마 하나 제가 장점이 있다면 20살 때 시작했던 다른 일을 한 8년에서 9년 정도 그 일을 하면서 뭐를 배웠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진짜 현실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결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딱 뭔가 아무리 기술이 좀 중요하다고 해도 기술적으로만 딱 점수 매기듯이 보는 건 아니고 태도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느낌이네요. 이제 다른 데도 면접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면접 경험은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어땠던 것 같나요?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무서우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압박 질문 느낌은 아니었는데 살짝 압박을 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뭔가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2차 면접은 되게 제 말씀에 이제 경청을 해주신 느낌을 많이 받고 웃으면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2차 면접 경험은 제가 봤던 면접 중에서는 제일 기분 좋게 봤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막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진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 한번 하는 느낌으로 질문을 해주셨고 압박 면접이라던가 일반적인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면접 본 경험 중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합니다. 다양한 면접 경험 얘기를 듣는데 좀 전통의 대기업 같은 곳들 보면은 면접을 실무진보다는 어떤 면접을 위해서 고용되신 분들이나 임원 같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직무랑은 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좀 답정너스러운 질문이나 막 꼰대 같은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저는 답정너스러운 질문 하나도 안 받아요. 네, 저도 그런 질문들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사실 그 면접관 분들이 먼저 네이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다른 대기업처럼 뭐 인사를 위해서 딱 채용한 분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동료를 뽑으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면접 때는 실무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2차 면접 때는 이제 조직장님들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 질문? 그냥 본인들이 공부할 때 참고가 되었던 자료 같은 거 있나요? 많이 도움이 되었다 싶은 컨텐츠.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야 관련해서 유데미나 같은 사이트에서 강의 결제해서 유데미에서 좀 할인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한 보통 주제 하나당 한 10,000원? 되게 괜찮은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좀 찾아서 들었었고, 거기서 들었던 강의가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술 스택이었는데 그걸 따로 뭔가 면담하면서 그런 관련 일들을 티켓들을 이제 요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제가 책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입문서가 요즘에 엄청 잘 나오니까 입문서 몇 개를 참조해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입문서를 한 2-3번 돌리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손에 익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잡히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나 공식 문서를 활용했던 편이고.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개발과 관련된 활동, 뭐 그냥 개발을 진짜 한다거나 따로 찾아 공부를 한다거나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애하신 것 같나요? 저는 이제 회사는 다니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졸업을 안 한 상태여서 학교에서의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학에도 학교를 나왔거든요. 학술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오후 1시 정도에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해서 이제 6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한 7, 8시부터 10시까지 뭐 목표 문제들을 푼다든지 그런 추가 활동들을 한 다음에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졸업 이후에 뭐 제대로 이쪽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케이스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외주를 했던 시간 빼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시간 잤나? 이외에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노력 중이셨군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슬럼프가 오시거나 코드가 꼴보기 싫은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은 극복하는 방법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대회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 알고리즘 대회 준비하면서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높은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해서 쫓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것도 별로 흥미가 빠지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한 3주 정도 그냥 코드도 거의 안 쳤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를 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냥 이거 내가 누구를 뭐 이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연예인 보듯이 그냥 진짜 잘한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끝내고, 제가 공부하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좀 고쳐먹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군대를 많이 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여기 앞에 두 분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막 이제 대학생 때부터 코딩 테스트 준비 잘 하시고 막 학점도 관리 잘 되시고 이러면 이제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와 진짜 잘한다 하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네, 뭐 좀 늦은 거 어쩌겠습니까? 시간 열심히 때려박아야죠 라는 생각으로 그냥 최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갈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뭐 집중 안 되고 하면 그냥 담배 피고 하고, 그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뭔가 잘 따라오셨으니까 같이 이제 입사를 3분 다 동기네요. 이렇게 보니까.